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또 이란의 공식적인 정부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현직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오는 빈 유조선을 차단하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을 막으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유 감산을 피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을 활용 중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자들은 이란이 남부의 원유 생산 및 물류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루에 등지해서 컨테이너는 물론 상태가 불량해 버려졌던 폐탱크까지 활용해 원유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로 사실상 이란 경제가 아사 상태에 놓이면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칸타라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대형 공격용 터널 2곳을 발견해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터널이 이란의 직접적인 지도로 건설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450톤의 폭발물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은 약 10년에 걸쳐 지하 약 25m 깊이에 구축됐으며 이란 정권의 자금 지원 아래 헤즈볼라의 갈릴리 점령 계획의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터널은 서로 인접해 있으나 연결돼 있지는 않으며 총 길이는 약 2km에 달하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한 지하 시설 가운데 가장 긴 규모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시설들이 2024년 전투 당시 라브 알 팔라신과 마이스 알자발 지역에서 확인된 지하 터널망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하 땅굴에 수백 명의 군을 집결시킨 뒤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기 위한 출격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요원들의 장기간 체류를 위한 다수의 무기와 생활 장비가 있었고 한 터널에는 2층 침대 여러 개가 놓인 방 10여 개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터널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대와 이를 지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직 통로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비롯한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건 오펙 체제에 불만을 가져왔던 미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오펙 회원국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그들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오펙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UAE의 오펙 탈퇴는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펙이 유가를 올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UAE의 탈퇴는 오펙의 가격 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도 오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며 UAE는 역내 두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오펙 회원국 규정에 따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신규 경쟁자로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에너지 전략에 분명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펙의 결속이 약화되면 국제 유가의 상방 압력이 완화되며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UAE의 증산 확대는 공급 다변화를 촉진해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미국 셰일 업계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소비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